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한 척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핵 항공모함, 핵 추진 항공모함 만드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이 핵 항모를 건조하는 거 사실은 뭐 예견됐던 내용인데, 야, 중국의 현재 기술 상태 그리고 이 신뢰도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원자로 안 터질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 바로 우리 바다 같이 나누어 쓰는 이 서해 바다에서 중점적으로 작전을 할 그런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금 중국의 군함 이 자체 건조 아주 빠르게 지금 제작되고 있는 중국의 군함들 상태 어떻는지 한번 보면서 이 중국의 핵 항공모함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원자력 항공모함 건조 준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대만중앙통신사가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보도를 했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에서 운영하는 전군 무기 장비 조달 정보망에 최근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에 관한 입찰 공고가 게시됐다.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 사업은 원자력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동력 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중국이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다. 중국은 랴오닝과 산둥 두 척의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의 장난 조선소에서 3호 항모를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이 유력하다 라고 6월 26일 날 대만중앙통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이야 당연히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활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보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 이게 뭐냐? 그리고 입찰 공고가 이제 게시됐다. 우리나라도 국방전자 조달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물품들 관급하는 이제 정부 각급 기관 또는 학교 이런 얕은 이 정부에 납품을 하는 것을 나라장터라고 하는 이 전자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이 나라장터와 별개로 국방, 즉 군납이나 이런 것들은 국방전자조달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전군 무기 장비 조달 정보망, 우리로 치면 국방전자조달이죠. 민간으로 치면 나라장터. 거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개발, 이거 이제 입찰 공고 뜬 거예요. 이게 뭐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 랴오닝 항공모함은 과거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있던 바르야그라고는 항공모함이었는데 그걸 이 중국이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제 터그보트로 끌고 와가지고 중국 다롄 조선소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개조 작업을 해서 만든 게 랴오닝 항공모함이고, 이제 그러니까 소련 나중에는 러시아로부터 다 기술을 전수를 받았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똑같이 거의 이 랴오닝하고 똑같이 만든 이 스키 점프대 방식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산둥함. 근데 이제 최초로 중국이 국산으로 이제 만든 A부터 Z까지 전부 다 만든 게 산둥.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상하이의 장난 조선소에서 역시 항공모함 이 핵추진 항공모함이 아니고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이 캐터필터로 쏴가지고 사출기로 쏴서 이 어레스트 와이어로 거는 이 전형적인 아주 정통적인 그런 항공모함입니다. 다만 동력이 미국처럼 핵 추진이 아니고 여기는 영국이나 이런 것들처럼 재래식 추진을 한다. 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생긴 모습이나 추진 방식, 어떤 그 발진 방식 이런 것들은 미국 항모 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이런 거하고 똑같은 전통적인 평가판에다가 사출기를 쏴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걸 지금 세 번째 항모로 만들고 있는데, 네 번째 항모, 다섯 번째 항모는 이 원자력 추진, 핵 추진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한국 해군에서 했던 이 항공모함 타당성 연구 용역을 제가 바로 대우조선해양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걸 했었죠. 그때 이제 이것이 이미 예상이 되었던 내용인데 그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동력 시스템 평가 모델 도입, 이게 뭐냐? 이 원자력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배에다가 진짜 실어가지고 거기서 시험 평가 해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랜드 베이스드 테스트 시스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거 있어요. 물론 핵 지상 시험장은 아닌데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 지상 시험장이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 그런 것들처럼 이 핵 추진하는 이 원자로를 지상에서 시험 평가하는 그 시험장, 거기에 들어가는 이 툴, 모델 2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항공모함의 건조는 아주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 평가 모델은 원자로 등 시스템이 당초 설계된 성능과 특성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소유자가 요구하는 제반 운용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검사 모델입니다. 평가 모델을 통한 검사를 거친 뒤에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가 발전소 같이 완전히 땅에 고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물에서 이렇게 파도가 쳐도 작동이 제대로 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공격에 의해서 데미지 컨트롤이 제대로 되는지, 또는 태풍에 의해서 넘어져도 침몰을 하는 상황에서도, 적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이 핵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전부 사실은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군사 무기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핵 잠수함을 만들고 싶으면 이 지상 원자로 시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디 해야 되냐? 사실 그것도 제가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연구 용역을 할 때 굉장히 고민 사항이었어요. 하여튼 이제 이걸 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다 돼 간다,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스펙으로는 미국의 항모도 잡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모 CVN-19인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 핵 추진 항공모함의 상상도예요. 만재 배수량은 10만 톤, 전자기 캐터필트를 채용했고, 사출기를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니미츠급처럼 그 전기 터빈을 통해서 사출을 해주는 이 전기 터빈 방식이 아니고, 여기는 전자기 사출 방식입니다. 전기로 쏜다 이거예요. 미국의 지금 이제 제럴드 포드급 최신 항공모함이 이제 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다. 근데 미국도 지금 제럴드 포드가 사출기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는데, 과연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J-20을 가지고 원래는 함재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무겁다, 엔진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FG-31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지금 중국 선양 항공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스텔스 함재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고정익 조기 경보기를 탑재합니다. 당연히 이 캐터필터 방식을 하는 것은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는 항공모함과 조기 경보기 없는 항공모함의 이 항공력의 차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항공모함도 그냥 우리도 항공모함 있어, 이런 그냥 강대국 코스프레하는 거,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왜? 나가면 죽는데 안 하는 게 낫다. 괜히 돈잔치하고 그럴 바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돈 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주변국들이 이거는 건드리다가 내가 좀 심하게 다치겠는데,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기 경보기 있으려면 사출기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최소 7만 톤 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 영역 결과였어요. 그리고 고성능 A사 레이더를 탑재해서 아주 탐지 능력을 높였고, 근데 이런 엄청난 스펙을 집어넣으면서 2025년에 진수를 한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스케줄 아닙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자력 항모 건조 소식과 함께 들려온 희한한 소식인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제인스가 보도를 했는데, 영국의 군사 정보 기관이죠. 여기서 책도 쓰고 또 그 소식지도 쓰고 하는 그런데, 제인스 360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 새로운 056형 호위함 취역 소식이 전해졌다. 새 군함은 중국 장시성 동북부의 현급 도시 이름을 따 징더전으로 명명했고, 한 번은 617이 부여됐으며 6월 17일 샤먼에서 취역해 제16 호위함 지대 소속 대잠 전력으로 편입됐다.
현재까지 중국은 50척이 넘는 056형 호위함을 건조했지만 몇 척이 취역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하며 진수 순서와 취역 순서도 안 맞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056형 호위함은 뭐 좀 덩치가 작은데 이걸 중국이 워낙 많이 찍어내서 이제는 뭐 1년에 7척에서 10척 막 이렇게 찍어내니까 이거 뭐 진수했다 취역했다 이거 뉴스도 안 돼요. 그런데 뉴스도 안 됐는데 제인스가 이걸 가지고 뉴스를 했습니다. 왜 뉴스했냐? 지금 이 징더전 617함 이건 진수하고 취역하는 데까지 22개월이 걸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 22개월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다. 한 10개월, 11개월이면 진수에서 취역까지 그냥 달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초창기하고 좀 다른 그런 스케줄을 보이는데 희한하게 어마어마한 한 번과 한 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라지고 없는 게 있다 벌써 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의혹을 보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582번 2012년 5월 23일 날 진수해가지고 10개월 후에 취역을 했어요. 사실 이 의장공 진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가 물에 뜬다는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각종 센서 이런 걸 다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투체계 이제 다 융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수하면 취역하기까지 거의 2년 이상 걸립니다. 또 시험평가, 동력평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걸리는데 희한하게도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2번함 13개월 걸렸고 3번함 9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10개월 이런 식으로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징더전 22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18년도부터 진수한 이 배들이 수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취역도 하지 않았고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 불가해요. 저는 지금 사라지고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조선소로 아무리 뒤져봐도 조선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뭐 이름은 무단장, 우창, 둥잉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만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자르자. 라고 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32개월이나 시험평가를 했던 군함이 있습니다. 바로 052D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이 군함들인데요. 이게 이제 창사함인데 시험평가를 무려 32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출고해가지고 취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양에서 항해를 하다가 2017년 6월 26일 날 기관 정지로 표류됐어요. 기관이 정지되고 나서 나중에는 아예 이 함의 동력, 전기 모든 것이 다운돼 가지고 며칠간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이 예인선이 가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인도양에서 정말 굴욕적으로 그냥 둥둥둥 떠다니고 표류를 했습니다. 이 7,000톤짜리 군함이 완전히 그냥 뭐 개구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창샤하고 똑같은 클래스의 군함 시안함이라고 있는데 그 시안함이 2016년 림팩에 가서 고정 표적에 대한 사격을 했는데 시험 사격과 평가 사격 다 해서 10발을 쐈는데 3발밖에 못 맞췄어요. 아니 고정되어 있는 표적인데 문제는 이제 이 고정은 되어 있지만 바다기 때문에 좀 파도 때문에 둥실둥실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배도 바다기 때문에 파도 때문에 좀 둥실둥실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른 군함들처럼 막 고속전처럼 막 움직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서 있어요. 그걸 10발 쏴가지고 3발밖에 못 맞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투 체계, 전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국판 이지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하나는 가다가 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동력이 전기축까지 다 다운돼서 그냥 수십 일을 갔다가 인도양 바다에서 표류를 하고 하나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연합훈련에 가가지고 함포를 10발을 쐈는데 3발밖에 안 맞고 그것도 고정표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중국제였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요즘 유행어 밀고 있는 까보중 까보니까 중국제구나. 그래서 중국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걸 봤는데 아까 그 056함들 아니 사라지고 없어요. 몇 척이 아직 진수를 하고 취역도 안 했는데 그 뒷번호들은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617이 나왔는데 606, 604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사라지고. 그 말은
어디 다시 잘라서 재활용을 하는지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인스를 통해서 지금 풍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들통난 항모 기술을 뺏겨도 이 수준이다. 이게 뭐냐? 이제 산둥함인데 기관국 개통 고장이 속출했어요. 19년 12월 취역 이후에 벌써 조선소 입고를 2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취역한 지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조선소에 AS 받으러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취역식 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어요. 예, 그 정도로 그랬고, 이제 이게 시험평가를 할 때 이 가판이 내려앉아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교구역의 천장에 무너져서 지지대를 설치를 하고 이 함재기를 대량으로 운용하기가 힘들지 않냐. 왜? 가판이 내려앉으니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건데 이 사업 책임자 순보라고 하는 사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혐의 때문에 징역 11년 받았어요. 예, 완전히 최고 지도자 빡쳤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랴오닝함, 그러니까 그 전에 소련이 만들던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이 만들던 바르야그 그거 그대로 뺏긴 거 아닙니까? 뺏겨도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뺏겨도 그 모양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뺏길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어요. 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자기 캐터필터 이멀스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게 기술을 좀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항공모함을 캐터펄트로 사출기로 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 러시아 이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증기식 사출기가 아니고 이 핵연료 동력을 통한 증기식 사출기가 아니고 전기식 사출기 하겠다 이거예요. 전기, 일렉트릭. 야, 그런데 이 전기식 사출기 하려고 하면은 이 재래식 동력 가지고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돼야 되겠죠. 그런데 재래식 동력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요즘 선박 중에서 통합 전기 추진식이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하고 우리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제안을 할 때 통합 전기 추진식으로 해서 전력량을 대량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 전기 사출기 이멀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의 군함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이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데 그 통합 전기 추진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 전기 사출기를 쓸 수 있을 만큼 초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삼함용 원자로 기술이 과연 되냐. 물론 중국이 한급 원자력 잠수함, 샤급, 단급, 진급 이런 원자력 잠수함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자력 잠수함 해봐야 사실은 커봐야 10,000톤입니다. 그런데 이건 10만 톤인데 10만 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스마트 원자로를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중국이 2019년 작년에 취역한 쉐빙선을 만드는데 이 쉐빙선이 2만 톤짜리예요. 이 쉐빙선도 원자로를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았어요. 그리고 설계는 자신들이 못해서 핀란드가 설계를 총감독을 핀란드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 중국이 사실은 걸음마도 잘 못 떼는데 뛰고 싶은 것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좀 이게 지금 중국 상하이의 장난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18번 함입니다. 바로 세 번째 항공모함. 그러니까 재래식 동력인데 사출기를 쓰는 그거예요. 여기서 사출기 기술 연습해서 이제 네 번째 항공모함, 다섯 번째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에다가 이 전기 사출기를 얹겠다는 건데 과연 얘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렵죠. 자,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원자력 항모 능력보다 우리는 사고가 더 무서워요. 우리 시진핑 주석님께서 괜찮다 해, 안 터진다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거 소련에서 1961년도에 K-19 잠수함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침몰해버렸어요. 그리고 샤를 드골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거 원자로 제대로 출력도 안 나오고 또 방사능 차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선체 반으로 잘라가지고 원자로를 교체했습니다. 만들자 말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프랑스도 그랬어요. 거기다가 프랑스는 이 샤를 드골을 만들 때 사출기 기술이 없어서 미국의 사출기 그거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수입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전기식 사출기를 쓰겠다? 이야, 그리고 원자로, 지금 원자로가 터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K19 말고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원자로 사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핵 잠수함들이 터지고 침몰하고 작년만 해도 러시아의 비밀 소형 핵 잠수함 뭐 핵 문제 때문에 침몰하고 이런 일 있었다라고 지금 비밀리에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서해 바다에서 중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이거 터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괜찮다 해 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뭐 중국의 댄싱 자주포 그리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사라지고 없는 군함들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항공모함이 제대로 움직이기는 할까? 비행기는 띄우기는 할까? 원자로는 터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너무나 앞섭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부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뭐 어떤 그 일각에서는 뭐 어떤 모 유튜버에서는 뭐 7만 톤짜리 항공모함 한다라고 저희 희망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니에요. 제가 뭐 최근에도 해군에 확인을 했는데 아닙니다. 4만 톤 정도의 그냥 경항공모함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계속 저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해군에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해군이 강대국 코스프레 하느라고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도 하나 못 쓰는 1,000파운드짜리 폭탄만 쓰는 그렇지만 가격은 30% 비싼 F-35B 밖에 못 쓰는 그런 항공모함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 모아야 됩니다. 해군이 함부로 그런 엉뚱한 짓 못하게 하려면 센 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자로가 터질까 말까 걱정을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항공모함 5척에게 나가서 죽지 않으려면은 한 척, 2척 정도는 니들 나 건드리면 니들도 죽어. 이 정도는 돼야죠. 4만 톤짜리 나가면은 랴오닝한테도 그냥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 항공모함도 우리 계속 관심 가져야 됩니다. 중국 항공모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